자, 이제 우리 9번째입니다. 보험 사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험 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보시면은 사행 계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료는 작고요. 보험료는 적고 보험금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복권 같은 개념이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규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연성, 경성이니까 연성은 우리가 소프트한 거죠. 그 다음에 경성은 굉장히 하드한 겁니다. 심하다란 거죠. 심하다고. 그러니까 연성과 경성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연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과장 그러면 뭔가 좀 세게 들려져서 이거 경성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고를 과장해서 또는 허위, 가장 허위는 연성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자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만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기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은 처벌이 커지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더 부풀려서 받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허위해서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고를 일으켜요. 사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성사기라고 한다. 자, 경성사기는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 여러분 다른 단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경성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같이 기억하는데 우리가 과장, 허위 그러면 연성, 고의 그러면 경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사기는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줘요.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질적으로 이 보험 계약을 악용하면 보험회사에 엄청난 큰 사기를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합니다. 옛날에는 형법에서 처벌했는데 형법의 사기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6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써본 겁니다. 연도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는데요. 2016년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 방지법,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범죄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범죄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준비했던 과정에서 있었던 처벌,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가중범 처벌 가능하고 미수 처벌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험사기는 이게요, 다른 범죄하고도 같이 유발할 수 있고 모방 범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증이 곤란해요. 왜냐면 보험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냈는데 우리가 청부살인 같은 거 시켜가지고 뭔가 모르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사고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수법도 되게 다양화되고요.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어려지고 있어요. 참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그런 보험 사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화,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독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룹,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수의 전이제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험금 받아가면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이런 죄의식이 부재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낸 돈,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인데 보험료 가지고 받는 건데 왜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악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의식이 좀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보험사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나 또 금융감독기관이나 또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감독원, 사기 인지 시스템 좀 크잖아요. 큰 거는 감독원, 금융감독원이고,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하고 관련된 거는 협회보다는 감독원에서 처벌해야 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보험회사.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실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서로 금융기관을 서로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생명보험협회가 갑자기 끼어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지문이 틀린 거예요. 사기에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주도적으로 뭐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성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성사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뭐예요? 경성사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과중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당연히 가중처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가중처벌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 사기는 점차 개인화, 지능화, 저령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는 거는 맞는 지문인데 개인화가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조직화되거나 그룹화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화, 그룹화되고 있다. 자, 우리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 아까 제가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뭐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방기관, 방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명이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다. 그렇게만 같이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